네, 오늘은 3-2 태양계 구성에서 활동하는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을 할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만약 이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너무너무 추워질 테고 식물도 살지 못하고 그럼 동물도 살지 못하겠지. 태양, 도대체 넌 어떤 녀석이니? 태양은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지. 태양의 밝고 둥글게 보이는 표면을 광구라고 해. 광구에서는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쌀알 무늬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하고 어두운 흑점을 볼 수 있어. 태양의 대기는 광구 바로 위 얇고 붉은색인 채층과 채층 위로 넓게 뻗어있는 진주색인 코로나로 구분해. 태양의 대기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플레어는 흑점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채층의 일부가 순간 밝아지는 현상이고, 홍염은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이야. 또 태양풍이란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 이러한 태양 활동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위도 지역선은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되지.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전파가 방해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해. 네, 방금 본 영상이 오늘 배울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충분한데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선생님 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양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 활동이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특징. 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한 에너지가 지구는 적절한 거리에 있고 그리고 대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받아서 식물들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겠죠. 자, 태양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핵이 있고요. 핵에서는 1500만 도씨 이상이나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얻어진 에너지가 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그 에너지입니다. 자, 그때 광자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빛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복사층과 대류층을 지나서 표면인 광구로 갔다가 채층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층은 여러분들 열 전도의 전도를 할 때 배우게 될 텐데요. 열이 이동하는 형태로 복사, 대류, 전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사,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복사이고요. 그 다음에 대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을 하는데 그런 물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광자 형태로 복사, 대류를 통해 나가고요. 그때 광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광구라고 하고요. 채층과 코로나는 태양의 대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영어는 포토스피어라고 해서 사진에 찍히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광구는 6000도씨 정도 되는데요. 6000도씨의 물질이 주로 내뿜는 그 빛이 주황색과 노란색이라서 우리가 주황색, 노란색으로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구의 표면은 쌀알 무늬가 있습니다. 쌀알 무늬라는 뭐냐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쌀알 무늬입니다. 쌀알 무늬 요 부분이 쌀알 무늬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쌀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쌀알 무늬인데요. 얘가 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기냐면 표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아까 여기 복사층, 대류층이 있었죠. 그 대류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이다 보니까 쌀알 무늬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광구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흑점이에요. 흑점.
흑점은 온도가 낮아요. 6000도씨에 비해서 낮은 겁니다. 온도가 4000도씨밖에 안 되죠. 6000에 비하면 2000도씨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광구 6000도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흑점이라고 해요. 흑점. 자, 흑점은 왜 나타나냐?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데, 태양 자기장 때문에 태양이 이 부분인데,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슉 올라왔다가 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흐르는 부분은 여기 대류가 없어요. 대류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류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올 텐데,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000도씨로 온도가 낮고, 자기이기 때문에 나와가는 부분은 N극, 들어오는 부분은 S극, 자석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점은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생기고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태양의 자기장은 태양 활동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많아지면 자기장이 세지면서 흑점의 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흑점이 많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태양의 광구예요. 광구. 표면. 태양의 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색 부분이 있죠. 이게 달이에요. 달. 해를 달이 갉아먹는 일식일 때입니다. 일식. 부분 일식일 때 이쪽 태양의 표면이 보이게 됩니다. 태양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까만색 점들이 보이죠? 이게 흑점이에요. 흑점. 이 흑점으로 인해서 태양이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 알 수 있고, 여기는 아까 밝은색, 어두운색 보호해서 이렇게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쌀알 무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서는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쌀알 무늬와 흑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대기예요. 대기. 채층, 크로노모스피어라고 해서 광구 바로 위를 말합니다. 얇고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얇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쪽 부분이 태양의 그 첫 번째 대기인 채층이에요. 채층. 채층에는 이렇게 잔디 모양의 빨간색 불꽃이 슉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피클이라고도 말합니다. 잔디 모양의 올라오는 부분. 여기 짧아 보이지만 이게 800km나 돼요. 800km예요. 이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의 대기는 총 3가지, 채층과 전이층, 코로나인데요. 전이층은 여러분 안 배우고요. 코로나 부분이 있어요. 채층이랑 완전히 성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전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는 대기의 맨 바깥쪽을 말하고요.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진주색을 띠고 있고 온도가 100만 도씨 이상이나 돼요. 100만 도씨 이상. 이제 플라즈마라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를 배웠는데 그 다음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인데요. 이 플라즈마에서도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는데 100만 도씨나 이상이 되는 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이제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우리 코로나19의 그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는 왕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여기 슝슝슝. 네, 이렇게 왕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왕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태양의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2가지가 있는데요. 홍염과 플레어가 있습니다. 홍염과 플레어.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하는데, 이때는 좀 저온의 플라즈마 한 7000도씨 정도 됩니다. 자, 광구에서 높은 물질이 확 하고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A, B, C, D, E, F, G, I까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눈에 보이는데 이를 홍염이라고 하고요.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 흑점이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의 그 자기장을 가지고 N극, S극 해가지고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어가 터진다고 하면은 플라즈마 구름이라는 게 플라즈마 덩어리거든요. 이 플라즈마 입자가 덩어리가 방출을 하게 되고 이 방출된 게 지구에 도달하면은 태양풍이라고 해서 지구 자기장을 방해하는 녀석이 되옵니다. 태양풍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불리고 볼 수 있는 현상은 쌀알 무늬와 흑점, 그리고 태양의 대기는 2개가 있는데 채층과 코로나가 있고요. 이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홍염과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홍염은 체층에서 일어나나요? 코로나에서 일어나요? 물론 둘 다 표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광구에서, 흑점 부근에서. 그래서 체층을 거치고 코로나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대기에서 보는 현상을 그 체층과 코로나의 어떤 한 곳에 한정지어서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현상 홍염과 플레어가 있다. 자, 이러한 그 태양이 지구한테 아주 좋은 영향도 많이 주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매번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태양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변해요.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내부에서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전류가 자기장 만드는 거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주변에 자기장이 흐른다. 이것도 배웠었죠. 그거와 똑같아요. 태양의 자기장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의 자기장으로 인해서 아까 표면에 흑점이 보인다고 했죠? 네, 흑점이 생기게 되는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흑점의 수가 많아지고요. 흑점의 수 변화로 인해서 태양 활동의 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기는 반복되는 거.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와 덜 활발할 때와 활발할 때, 그러니까 다시 활발해지기까지 약 1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흑점의 수가 지금 1980년도에 높죠. 그리고 90년도 초에 다시 높고 2000년도 초에 다시 높고 2010년 2, 3년 정도 되니까 다시 높고 그래서 이게 11년마다 흑점의 수가 많아지는 걸 통해서 이때마다 태양도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 중간은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냐? 흑점의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커집니다. 코로나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보이고요. 여기 아래로 적혀 있네요.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일어나고 태양풍이 강해집니다. 아까 플레어 통해서 태양풍이 발생한다 했죠. 이 태양풍이 강해지면 자기 폭풍, 그러니까 자기장이 우리 그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폭풍이 발생하는데 자기 폭풍이 발생하면 오로라가 자주 보이고요. 그리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보입니다. 적도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전파 통신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고장나기도 하고요. 송신시설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 지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한다? 네, 광구라고 한다.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체층의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2013년 초에 다음과 같은 예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태양풍이 강해 전 세계의 무선 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아까 11년 주기라고 했으니까 2024년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정도 있으면 이 뉴스를 한 번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주기가 11년이기 때문에 흑점의 수 변화를 통해서 알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24년에 이러한 뉴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